현재 중국인의 의식 속에는 비단 손흥민뿐 아니라 모든 한국인, 조선인이 중국인들의 자손이라고, 중국의 56개 소수민족, 이슬람 민족인 위구르, 티벳, 몽고, 조선족 모두 다 중국인이다. 조선족이 중국인이니까 한국인도 조선족의 일파기 때문에 중국인이다. 중국인은 우수한 민족이고 너희들은 다 열등한 민족이다. 중국인이 지배를 해야 된다. 라는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윤동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시인이시죠. 자, 1917년도 일제시대 때 북간도에서 태어났고요. 중학교 때 평양으로 이사를 와서 자, 서울로 다시 이사를 오게 되죠. 그리고 독립운동 혐의로 체포돼서 옥중에 사망하셨습니다. 자, 윤동주 시인이 태어난 곳입니다. 자, 두만강 위죠. 이 조선시대 간도예요. 우리 땅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중국 땅이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중학교 때 이사 갔는데도 민족, 조선족, 국적, 중국. 중국 땅에 잠깐 스쳐가 있으면 중국인입니다. 얘네 의식이 그렇습니다. 자, 윤봉길 열사님 한번 보시죠. 상하이 훈커공원에서 도시락 폭탄을 던져서 일본 놈들을 즉살시켰던 그 한국인의 자랑이죠. 당시에 이제 중국인들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있다니.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공산당이 윤봉길을 뭐라고 적어놨죠? 조선족. 아직 국적은 조선. 근데 뒤에 보십시오. 태극기가 보이는데 조선. 자, 공산당이 중국인들 계몽용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죠. 윤봉길은 조선족이고 중국인이다. 곧 국적을 중국으로 바꿀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다. 안중근 열사님.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권총으로 저격하셨죠. 자, 뭐라고 나와있죠? 국적? 국적 없음. 자, 근데 조선왕조 시대. 자, 조선은 중국이겠죠. 거기에 비해서 김구 선생 한번 보시죠. 중국인들과 아무 상관이 없고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한국으로 국적을 표시해놨어요.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반일. 일본을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에요. 중국도. 역사계는 똑같아요. 둘이. 역사는 둘이 똑같은데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한국은 중간에 끼어서 짜그러져야 되고 본인들은 잘났고 일본도 본인들이 잘났고 중국은 옆에서 커줬고 역사인식은 똑같지만 이런 식으로 한국을 찌부러뜨리고 있죠. 본인들이 필요할 때만 쓱쓱 뺏어 쓰고 중국인으로 갈아 끼고 있습니다. 자, 옛날 고대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중세 역사도 중국인들은 항상 왜곡을 해왔어요. 역사책을 읽으면 말이 안 되는 게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학과들, 중국 원서들 안 읽잖아요. 그냥 본인들 책들만 이론만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하잖아요. 그죠? 자, 원서를 보시면 말이 안 되는 게 넘치는데요. 자, 보실게요. 자, 요거는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때 이제 당나라가 있었죠. 당나라가 백제를 멸망시켰다고 자, 전라도 지역을 본인들 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구려뿐 아니라 백제까지 중국 역사로 편입을 해놨어요. 백제를 중국 역사로 편입을 시켜놓고 찾아야 될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시진핑과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만나서 시진핑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남한까지 모두 고대 중국의 땅이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유사시 북한 정권이 무너질 때 중국이 들어가서 개입을 해도 미국은 참여하지 말아라. 너희는 지켜보고 있어라. 왜냐면 이게 옛날부터 중국 땅이었다. 남한도 마찬가지다. 중국 땅이었다. 너희들은 아시아에서 손을 떼라. 영토 야욕입니다. 영토를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서 이오도부터 시작해서 북한부터 시작해서 노리고 있죠. 얘네가 역사 그리고 여러 가지
한국에 관련된 걸 인지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조선족, 그리고 또 한국인은 중국인이다. 그리고 북한과 한국땅은 고대 중국의 땅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찾아야 한다. 동북공정을 하는 이유, 영토야욕. 손흥민, 중국인의 후손이다. 우리의 자식들이다. 한국인들 다 니네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 손흥민이 차지했던 득점왕 타이틀 얼마나 위대한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공 하나를 가지고 22명 이상이 놀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화제가 축구죠. 야구를 하는 나라는 몇 개 안 됩니다. 농구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야기거리, 축구죠. 그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이 모이는, 가장 인기가 있는 5대 리그, 유럽 축구 5대 리그입니다. 자, 예전 같은 경우는 차범근 선수가 뛸 때는 이제 분데스리가 최고였어요. 독일에. 그리고 또 이천수 선수나 예전 선수들이 뛸 때는 라리가가 최고인 적이 있었습니다. 스페인. 하지만 지금은 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예요. 박지성 선수가 있었을 때보다 지금 현재 프리미어리그가 더 주목을 받고 있어요. 여기에 호나우도 선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자,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시청권, 중계료 지불하면서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리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자, 스페인의 라리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메시 선수가 리그앙으로, 프랑스의 리그앙으로 이적을 했고요. 세리에 이탈리아, 그 다음에 분데스리가 있죠. 자, 보신 말이죠. 프리미어리그를 보시면 우리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팀은 이제 토트넘 핫스퍼라는 팀인데 일부 리그가 대부분 다 이 5대 리그가 다 20개 팀이에요. 20개 팀들이 다 있는데 그중에 약 중위권 정도 하는 팀이 토트넘 핫스퍼입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오고 난 후부터 상위권 팀으로 거의 도약을 합니다. 현재 토트넘 핫스퍼가 굉장히 뭐 4위, 5위, 6위 뭐 이렇게 하는 팀입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죠. 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팀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시티, 그다음에 리버풀, 첼시 뭐 이런 팀들은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 바 같은 데서 이런 주요 경기들을 계속 하거든요. 하지만 토트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요 팀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를 실시간으로 잘 하질 않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알려지긴 알려졌어도 그렇게 맨유라든가 맨시티라든가 리버풀이나 첼시 선수들만큼은 안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번에 1년, 경기를 1년씩 하는데요. 이번 시즌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자, 작년에 득점왕이었던 이제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랑 골 득점이 똑같은데요. 다른 거는 뭐냐면 페널티킥 없이 더 많이 넣었죠. 그러니까 페널티킥이 5개가 있는데 살라는, 손흥민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을 다시 평가하고 있죠. 아시아인 최초입니다. 호나우두가 3위예요. 엄청난 기록입니다. 이거 페널티킥을 한 번도 안 차고 득점왕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지금 현재 한류 열풍부터 시작해서 한류 열풍에 거의 뭐 정점을 찍는 선수입니다. 난립니다. 전 세계가 지금. 현재 보시면 스페인 라리가의 카림 벤제마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득점왕을 차지했고요. 지금 프리미어리그 팀은 이제 원래 리버풀은 잘하는 팀이고요. 이 토트넘은 진짜 어정쩡한 팀이거든요. 자, 손흥민, 해리 케인 도움으로 이제 득점왕, 공동 득점왕. 그 다음에 리그앙, 메시가 있는 팀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인데요. 음바페 선수가 득점왕을 했고요. 세리에 여기도 이제 이모빌레 선수. 그 다음에 분데스리가의 르완도프스키, 항상 이 선수는 득점왕을 했던 선수죠. 자, 이렇게 차지했습니다. 자, 현재까지 손흥민 선수가 이뤘던 커리어인데요. 보면 이제 푸스카스 상이라고 있어요. 이따가 다룰 건데요. 가장 1년에 한 번 가장 골을 멋지게 넣는 선수를 주는 상입니다. 굉장히 타기 어렵죠. 예. 자, 이거 받았고요. 아시아 선수, 올해 한국 선수부터 시작해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매달 한 명씩 주는 상이 있어요. 올해의 선수. 예, 그거를 3번 받았어요.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최다골 이번에 받은 거. 그다음에 토트넘 선수. 토트넘에서 1년에 한 번씩 주는 상이 있어요. 네, 그 팀에서 3번을 받았습니다. 어떤 선수인지 감이 오시겠죠? 자, 그러면 유럽의 5대 리그에 지금 한국, 중국, 일본 선수들이 이 꿈의 리그입니다. 꿈의 리그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자, 성공을 하고 있느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5대 리그에 보시면 1부 리그가 있고 1부 리그 20개 팀, 2부 리그 20개 팀 뭐 이렇게 있습니다. 3부 리그도 있고 4부 리그도 있고 5부 리그도 있어요. 1부 리그 어렵죠. 1부 리그에 현재 뛰고 있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랑 그다음에 황희찬 선수 울버햄튼에서 뛰고 있죠. 이게 답니다. 자, 그다음에 스페인 선수에는 이제 라리가에 이제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죠. 마요르카인데 이 마요르카가 이게 지금 현재 거의 최하위 팀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에는 석현준 선수, 그다음에 황의조 선수가 1부 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일 분데스리가에는 정우영 선수, 그다음에 이동준 선수, 그다음에 이재성 선수가 현재 뛰고 있고 나머지 한국 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있죠. 일본 선수들 보시면 1부 리그에 이제 토미야스 선수가 이제 아스날에서 뛰고 있는데요. 아마 이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선수일 때 이제 이적을 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미나미노 선수가 리버풀에 있는데요. 리버풀은 굉장히 강팀이지만 아마 이적을 할 것 같습니다. 활약이 없어요, 거의. 스페인에 쿠보 선수가 있는데 아까 이강인 선수랑 같이 같은 팀에 뛰고 있는데 이 선수 역시 지금 이적을 할 것 같죠. 자, 프랑스 리그 앙에서는 가와시마 선수 골키퍼가 굉장히 늙었는데요. 아직도 뛰고 있고요. 이탈리아에는 이제 세리에 샴푸도리아에서 요시다 마야 선수가 아직도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기업 후원도 많고 예전부터 유럽에 일본 선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일부 리그에는 지금 몇 명 없죠. 독일에 좀 몇 명 있네요. 엔도 선수도 있고요. 뭐 아사노 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자, 중국은 어떨까요? 뭐 중국은 워낙 축구를 못하니까요. 우레이 선수가 있죠. 얘네는 항상 우레이랑 손흥민을 비교합니다. 어디다가 대고 지금 스페인의 라리가 우레이 선수 지금 에스파뇰 벤치에만 앉아있는 우레이 선수랑 손흥민이랑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여러분 얘네의 중공의 DNA가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역사책 왜곡을 밥 먹듯이 하고요. 비교를 할 수 없는 사람끼리 비교를 합니다. 이 중뽕이라 그래요, 중뽕. 자, 우레이 선수랑 손흥민 선수랑 어디 비교를 합니까, 지금? 이 주전도 아니에요, 지금. 벤치에만 앉아있죠. 나머지 다 일부에 없습니다, 지금 다. 선수들. 자, 그럼 얘네들이 이제 자국민뽕을 어떻게 주입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정식 국명이 대한민국이에요. 네, 대한민국. 그래야 한국으로 줄여서 얘기할 때도 있지만 정식 국호를 써줄 때도 있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한 번도 이것들은 우리 국명을 제대로 불러준 적이 없어요. 일본 타이칸민코쿠 언제 이렇게 불러줘요? 그냥 한코쿠 부르고 중국 한국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을 제대로 불러주질 않습니다. 자, 우습게 보는 거죠. 자, 거기에 비해서 야후재팬 일본의 뉴스를 보시면 한국이란 얘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 기사에 한국 글씨 어디 있습니까? 없죠. 아시아 최고의 포워드래요, 손흥민. 자, 이럴 때는 아시아인이라고 합니다. 한국인이란 얘기가 없어요. 어디 있어요, 한국인이란 얘기가. 자, 중국 뉴스 볼까요? 여기 보시죠. 아시아 득점왕. 여기 한국 어디 적혀 있어요? 이름은 또 손흥민이에요, 그죠? 중국 애들 글씨 3개 쓰는데 이거 축구 모르는 애들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중국인인가? 아시아 득점왕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또 중국 뉴스 한번 보시죠. 아시아의 빛 손흥민. 아시아인 최초. 여기 한국 어디 적혀 있습니까? 좀 찾아서 가르쳐 주세요. 아시아의 빛? 다 아시아인이래. 아시아인 최초. 또 이거 우레이랑 또 비교를 해놨네요. 어디 우레이랑 이게 비교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벤치 선수랑은. 그리고 5대 리그 중에서 스페인이 옛날의 위상이 아니에요. 예. 어디 벤치 선수랑 어디 지금 비교를 합니까? 자, 이 옆 나라를 보시면 이제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안 좋을 때는 한국이라는 국명을 그렇게 써가면서 비방하고 대한민국 호칭을 불러주지도 않으면서 지들이 부러울 때는 아시아인으로 포장을 해요. 한국이란 국명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래놓고 국민들한테 아시아인은 이렇게 훌륭하다. 응? 아시아인이 최고다. 이렇게 자존감, 우월감을 높여가지고 일뽕, 중뽕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국을 지배해라. 너희들은 우월하다. 이런 사상을 심어주고 있죠.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중국 선수나 일본 선수가 세계에서 큰일을 했을 때 우리가 우리 아시아인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중국인이 해냈다. 우리도 배워서 열심히 하자. 일본이 해냈다. 우리도 얘네들은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세계를 제패했을까? 이렇게 기사가 나잖아요. 근데 얘네는 그렇게 안 난다는 얘기예요. 국명을 아예 지워버려요. 아시아인이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이런 자존감이 없는, 또 우리 것을 과시할 수 없는, 우리 영토를 영토라고 하지 못하는 이런 자존감, 낮은 의식을 갖고 있는 게 또 여기에서도 보여집니다. 작년에 푸스카상이 있었는데요. 가장 멋진 골. 자, 이 한국인의 이런 매식적, 매국적인 식민적인 보도 형태를 한번 같이 보실게요. 1년에 한 번 주는 제일 멋진 골을 넣은 사람한테 주는 상이에요. 이거는 받기가 정말 어렵죠. 이걸 어떻게 받아요? 한 사람한테 주는 건데. 자,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기사들이, 전국 기사들이. 90야드. 예, 혼자 뛰어가서 골을 넣었대요. 여기도 매일, 이거 저 영국 뉴스인데요. 90야드, 9-yard solo. 이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90야드. 90야드가 뭔지 아십니까? 90야드를 네이버에서 미터로 환산을 하면 82m예요. 자, 82m를 혼자 뛰어가지고 넣은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근데 한국 뉴스 뭐라고 나옵니까? MBC, 골닷컴, BBS, 오마이뉴스, 데일리. 70m 질주골? 아니, 외국에서 82m 다 카메라로 질주거리 계산했는데 국내에서 70m? 또 보세요. YTN, 스포츠동화 한겨레, 헤럴드 경제 70m? 설마 80이 넘었겠어? 그리고 누군가 70m 쓰니까 다 베끼는 거예요. 우리나라 뉴스 다 베끼는 거 아시죠? 확인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70m를 보고 또 해외 뉴스도 한국이 70m라니까 베끼자. 미국이랑 중국이랑 일본도 그냥 한국 거 베끼는 거예요. 그래, 니네가 70m지 무슨 80m겠어. 매식적인 기사, 사고 형태입니다. 잠재의식이 낮다는 얘기예요. 확장적 잠재의식이 낮고, 중국의 대륙이 우리 선조들이 뛰어놀던 땅인데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잠재의식이 벌써 쪼그라져 들어있어요. 자, 계산을 해볼게요. 이게 런던의 토트넘 구장입니다. 105m예요. 자, 볼게요. 실제 구장들 가로 세로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 105m인데 여기 지금 16.5m. 이거 페널티 박스. 이거 항상 딱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널티 스팟도 똑같아요. 미터 계산해보면 직선거리가 77.5m입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옆으로 돌아서 달렸어요. 그래서 82m예요. 그 미터를 다 계산을 한다고요. 해외에서는요. 과학적으로.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를 하고, 중국 같으면 반올림해서 90m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일본 놈도 마찬가지고. 국제시장에서 여러분, 겸손의 미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재 예전에 박지성 선수와 차범근 선수가 뛸 때랑은 지금이랑은 시청률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그 규모가 완전 달라요. 옛날이랑 완전 다릅니다. 지금 현재 동남아시아부터 시작해서 들끓어요. 들끓어. 박지성 선수와 차범근 선수가 힘들었던 게 동료와의 공감대, 커뮤니케이션. 패스를 해줘야지 골을 넣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금 봤던 일본 선수들, 그 다음에 중국 선수들 힘들어하는 거예요. 공감대 형성을 해서 동료로서 공감대 형성하고 도와주고 평소에도 친분을 다지고, 언어도 당연히 중요한 거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그걸 잘하잖아요. 모든 선수들, 토트넘 선수들 챙겨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패스를 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보다 자기 PR이다. 자기의 감정을 상대방한테 얘기를 해준다. 나의 상태를 얘기해주고
자기 PR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PR이 필수예요. 겸손하면 알아주겠지? 몰라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의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을 댓글, 그 다음에 딴 데에 퍼뜨리셔야 돼요. 가만히 있다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한국사가 안 바뀌는 거 보세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세요. 실력은 당연히 기본이죠. 자, 우리가 현재 식민 한국사부터 시작해서 쪼그라든 이 자존감, 설마 우리 민족이 무슨 그랬겠어. 우리 민족은 항상 맞고만 산 민족이고 외세의 침략만 받은 민족이고 선빵은 때릴 줄 모르고 아유 우리는 조용히 있으면 누가 알아주겠지라는 이런 팽창 자존감을 낮추는 식민사학, 왜곡된 교육들, 이거 다 박살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범죄행위고요. 동조자들이에요. 주변국 보세요. 중국, 일본. 우리가 애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죠? 어이구 잘한다 잘한다. 그래 넌 더 잘할 수 있어. 네가 최고다라고 얘기를 해야지만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의범절은 기본이고요. 근데 아유 야 네가 그게 되겠니? 야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살았어. 지금이라도 감지덕지에 지금 이렇게 버텨온 것만도 어디냐라고 했을 때 후에 완전 다른 인격체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아시죠? 중국 애들 하는 거 보세요. 다 지들이 발명했대. 다 지네 거래. 그리고 싸가지도 없어요. 그죠? 일본 놈들 보세요. 지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강자한테는 빌붙고 약자한테는 짓밟는 태도를 보세요. 싸가지들이 없죠. 지금 한류 열풍.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 우리 선조가 대륙을 지배했고 우리가 중국의 선조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문화를 전파했고 중국 대륙의 중원을 차지했던 민족이에요. 조선사 이전은 다 왜곡되었습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전한 시기, 원서들이 공유가 되는 시기, 아직도 잘못된 한국사를 가르치시는 매식자들, 범죄 행위고 국뽕을 주입을 못하고 중뽕, 일뽕에 빠져서 그들을 옹호하는 세력들, 동북공정은 영토 야욕인데 우리 영토가 넓다고 얘기를 해야지 중국이나 일본 편을 들어서 우리 영토가 원래 작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동북공정을 도와주는 논리라고요. 우리 선조의 영토가 더 컸고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모든 문화의 전파의 주체였습니다. 저들을 주변국을 똑똑히 보고 이제 반격해야 될 때입니다.